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금주는 이 나라 휴무로 저희 회사와 공사 현장이 모두 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공사 현장은 외장 공사용 알루미늄 판넬 견본이 베트남 한국 업체로부터 도착,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팀이 급히 호치민으로 파견되어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물의 실질적인 마지막 층이라 할 수 있는 10층 슬라브가 타설 완료되어 이제 건물 골조 공사는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3개월 동안 외장 및 내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당당히 빌딩 오픈할 예정입니다. 10층 골조 공사의 마지막 날 초촐한 상향식도 가졌으며 공사 끝날 때까지 무탈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캄보디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현재의 캄보디아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현지 신문과 한국 대사관의 소식 등에 따르면 9월 23일 현재 캄보디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주간 총 75명이 확진되어 1일 평균 약 11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누적 확진 13만 7천여 명에 해외 유입이 2만 10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056명으로 치사율은 2.2%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총 15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이는 한국보다 훌륭한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95%가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3세에서 5세의 영아 인구 약 61만 명의 접종 기준율이 76%로 낮을 뿐 5세 이상의 인구는 거의 대부분 100% 이상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팬데믹 속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은 올 한 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8월까지 8개월 동안 캄보디아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총 100만 명으로 태국에서 약 35만 명, 베트남에서 약 23만 명이 있고 약 58%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한국 순이었습니다. 관광부에 따르면 올 한 해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약 77%가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2021년 작년과 비교하면 72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지난 6월 17일 발표에서 2021년도 작년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5%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코로나 후유증, 중국의 경기 불투명 및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해외 이동,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선진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올해 목표 5%는 그냥 희망 상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태라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한 해도 약 3.5% 정도가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 3.5%라도 꼭 달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캄보디아의 중앙은행은 지금의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계속 매각하고 있는데 2021년 은행과 환전소 등의 경매를 통해 6억 달러를 매각하였고 올해도 이에 상하는 달러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금일 현재 이 나라의 레알 대비 환율은 평균 달러당 4,143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1919년 대비 약 1% 정도 평가 절상된 수준입니다. 물론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라가 자국 화폐가 있기는 하나 전 국민들이 모두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레알은 보조 화폐 수준으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폭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도시기획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승인된 건설사업건 수는 총 1679건으로 9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작년 동기 1900건 23억 달러에 비하면 60%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여행이 제한되고 있어서 대형 건설 사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계획이 계속 지연되거나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두 도시를 제외하고는 도심 건설 공사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 사항으로 지금 수도인 프놈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해마다 급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 작년 한 해 약 45만 명이 시골에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관리부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2030년 경에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약 1,0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주 9월 21일 수요일 2023년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와 투표 끝에 노동부 장관에게 2023년 최저임금으로 198불을 제안하였고, 국제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 훈센 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198불에 2불을 추가해 200불로 맞추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섬유, 봉제, 신발 및 여행, 제품 제조, 생산 분야의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은 200불로 인상하게 됩니다. 급료는 민간기업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생색은 훈센과 정부가 내고 있으니 그 모양새가 우습기도 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결제하지만 이 나라는 국민들 대부분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80%가 전자결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2년 전에 대비 34.5% 증가한 약 1억 달러를 전자결제로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지갑의 계좌 수는 약 1,400만 개로 전체 인구의 80%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결제 사용 인구가 이렇게 급하게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년 전 이 나라 정부가 10불 이하의 소액 미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잔돈 사용을 전 국민 모두 레알화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자국 화폐가 모두 지폐이고 잔돈 거스를 때마다 환율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핸드폰으로 간결하게 지불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과 관련된 소식으로는 2022년 상반기 동안 한국 캄보디아 간 양자 교역액은 약 3억 6,2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8.9%가 증가한 수치이며, 캄보디아의 수출은 9,200만 달러이고 수입은 2억 6천만 달러로 약 1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국 캄보디아 간 FTA를 신속히 통과해 주기를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국 모두 내부 승인이 끝난다면 비준을 거쳐 60일 이후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교역 상품의 94%가 관세가 철회되며 한국 제품 수출에 있어 96%가 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훈센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물축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프놈펜 왕궁 앞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던 물축제 행사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지방의 물축제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보다 더 가장 큰 이유는 11월 13일 개최 예정인 아시안 국가 정상회의가 물축제 기간과 겹쳐 가뜩이나 정신없는 정부가 매우 바빠 물축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행여 발생될지도 모르는 집단 행동에 대해 통제와 질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도 재밌는 캄보디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